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종합상황실 설치와 운영부터 보겠습니다. 자,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시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 운영한다. 자, 이번에 줄 것입니다. 국가재난 같은 경우는 소방청장이 지자체에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이렇게 지휘 감독한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24시간 운영한다. 자, 그 다음에요. 자, 3조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나오죠, 그죠? 종합상황실은 항상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가 났을 때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합니다. 상시 설치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인데 이게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사망자가 5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서 몇 명 이상일 때 10명 이상일 때 사망자는 5명 이상 발생, 사상자는 10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1명도 없고요. 부상자면 10명 이상 발생하더라도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합니다. 그죠?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이재민이 몇 명요?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100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 피해액이 50억 이상 발생한 화재. 자, 50억, 10억 이래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피해액이 얼마 이상요? 50억 이상. 이 옛날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 50억으로 올랐어요. 재산 피해액이 50억 이상. 자, 그 다음에 주요 이렇게 소방 대상물입니다. 관공서, 학교, 그죠? 정부 및 도정공장.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특수가해물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화재, 그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호텔, 관광 호텔, 그 다음에 몇 층 이상인 건축물, 11층 이상인 건축물.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요런데 이제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11층 이상, 11층 기억하시고요. 근데 층수가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몇 개? 30개. 그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도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몇 개 이상? 30개 이상. 5, 30, 5, 30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항구에 메어둔 이렇게 그 선박이 1000톤 이상이거나 철도라든가 항공기 발전소, 변전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체크합니다. 지정 수량이 몇 배 이상인 3000배,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인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직업소 기억합니다. 3000배 기억합니다. 3000배. 이게 1000배 그러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잘 나오진 않지만은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정 수량이 몇 배? 3000배. 그 다음에 이제 화약류 폭발 관련 다중이용업소 화재 요런 거요.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 기억합니다. 사망자 5인 이상, 사상자 10인 이상, 이재민 100명 이상, 재산 피해액 50억 이상. 그죠? 그 다음에 관공서, 학교, 문화재, 11층 이상 건축물, 5층이거나 30인실 이상인 숙박시설,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들, 지정수량이 3000배 이상인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소. 그죠? 이런 것들 외워두시면 됩니다. 5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5조 보시면 3번 보시면 정부 고시 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 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보통 인터넷 보면 시가가 나오는데 시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 가격. 대부분의 국내 조달품 같은 경우는요, 그죠? 정부 고시 가격이에요. 수입 물품은 어디서?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 시장의 시가고요.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2개 이상의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거를 평균 내가지고 한다. 그 이야기예요. 잘 나오진 않지만 상식적으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조 볼게요. 6조. 자, 별표가 3개인데 3개로는 부족합니다.
별표 한 30개쯤 쳐야 됩니다. 나오면 요게 나옵니다. 자, 뭐냐면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이에요. 우리 배웠죠, 그죠? 소방용수시설, 그래서 소화전, 기억납니까?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그리고 3개 외웠죠, 그죠? 그죠?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그게 설치 기준이에요. 그냥 모든 소화전은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처음에 소화전 볼게요. 소화전. 상수도와 당연히 연결하여 사용하고요. 소방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 그 앵글 밸브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 소화전 다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십자가 모양으로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거기에 생긴 게 위에가 요렇게 생겼을 거고요. 옆에 요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여기 마개로 막혀져 있는데요, 마개로 이렇게 마개로 막혀져 있는데 이게 물이 요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죠? 위에서 이렇게 열죠, 그죠? 요게 앵글 밸브예요, 요게 앵글 밸브. 앵글 밸브인데 요 구경이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65mm입니다. 소방호수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소방호수랑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방자동차, 소방차 이제 호수 들고 올 때 호수 끝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은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즈가 얼마요? 65mm입니다.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딱 65mm여야 돼요. 정확하게. 그죠? 크거나 작으면은 안 들어갈 거고, 크면은 물이 올라오면서 아베에서 다 새버리겠죠. 정확하게 얼마? 65mm다. 기억합니다. 65mm다. 그게 소화전이에요. 그 다음에요, 급수탑. 급수탑이 있으면요, 급수탑은 아주 높은 부분에 이렇게 있죠, 그죠? 급수탑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급수탑이 이렇게 있으면요, 급수탑에 공급을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렇게 물을 공급을 이렇게 할 거예요. 공급을 할 때, 자, 급수 배관의 구경. 요 구경이 얼마냐고요, 요 급수하는. 요 구경이 얼마냐고, 요 구경이 얼마요? 얼마? 100mm 이상이다. 그죠? 여기가 이제 급수탑이에요. 상당히 높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겠죠. 이렇게 높게 설치되어 있을 때 여기에 물을 다 채워 놓을 거예요. 채워 놓는데 이 급수탑에다 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급수 배관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급수 배관. 이게 급수 배관입니다. 이 급수 배관인데 이 급수 배관이 연결될 때 이 급수 배관의 구경이 얼마 이상이 된다? 100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00 이상이고요. 요 급수탑에요, 항상 물이 공급되면 안 되고, 여기에 뭐가 항상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개폐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개폐 밸브가. 그죠? 개폐 밸브를 누가 조작을 해야 되죠? 사람이 항상 잠겨 있을 거고요.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열게 되겠죠. 그럼 사람이 손이 닿아야 되겠죠, 그죠? 개폐 밸브가. 그래서 1.5m에서 얼마요? 1.7m.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뻗어서 이렇게 열고 잠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뭐 2m, 3m 위에 있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높이는 얼마요? 1.5에서 1.7입니다. 요 높이 기억합니다. 1.5에서 1.7m. 자, 그 다음에요, 저수조 볼게요. 저수조. 자, 저수조는요, 뭐 지상에다 설치를 해도 돼요. 낮은 위치에다 설치해야 되고, 지상에 보통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이렇게 지면 밑에다가 요렇게 팝니다. 요렇게 팔 거예요. 이렇게 파고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요렇게 뚫어 놓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소방차가 요렇게 와가지고 호수 요렇게 연결해가지고 요 밑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요? 요 밑에 있는 물을 요렇게 뽑아서 쓰는 거라고요. 이게 저수조입니다. 저수조. 그죠? 그랬을 때, 자, 저수조의 설치 기준 중에 2번 볼게요.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렇게 우리가 호수를 요렇게 연결해 가지고 물을 뽑았을 때 물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되냐면 0.5m 이상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됩니까? 흡수 부분의 수심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0.5m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흡수 부분의 수심이. 물이 그러니까 0.5m 이상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요? 0.5m 이상. 그 다음에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 자, 볼게요. 호수 끝부분 있죠? 호수 끝부분. 호수 끝부분부터 지면까지 높이가, 그죠? 몇 미터? 4.5m 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올라올 때 압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너무 이게 길이가 길면은요, 공동현상이랍니다. 캐비티, 그죠? 캐비테이션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4.5m 이하여야 한다. 그 이야기죠. 되죠? 그 다음 당연히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을 해야 될 거고요. 자,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나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주로 이제 그 펌프가 있으면 펌프에 그 흡입구가 있고 토출구가 있죠. 그죠? 그죠? 그 흡입구 쪽에 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이제 Y 스트레이너 하는 거 있죠. Y 스트레이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Y 스트레이너 그죠? 스트레이너 같은 그런 거예요.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나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 그죠? 그 다음에요. 요 흡입구 있죠? 요 흡입구, 요 구멍 뚫어놨죠? 이렇게 막아놨다가 나중에 소방자동차가 오게 되면 열고 이제 이렇게 호수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요 흡입구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 60cm 이상이어야 된다. 몇 cm요? 60cm 이상이어야 된다. 이하면은 호수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원형이든, 이 흡입구가 원형이든 아니면은 사각형 모양이든, 그죠? 사각형일 때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이고요. 이해하면 안 되죠. 누가 이해하라고 썼어요? 이상, 그죠? 자, 원형일 경우에는 지름이 얼마 이상이다? 60cm 이상이다. 그 이야기죠. 저수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당연히 상수도 연결해가지고 자동으로 급수하는 방식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채워졌다가 더 이상 이제 우리 화장실 물 내리고 나면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왔다가 나중에 탁 끊기고 그러죠. 그죠? 그 리미트 스위치라 그러는데. 자,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하는 구조일 것이다. 이 숫자 외웁니다. 자, 소화정 같은 경우는 연결하는 부분에 그죠? 구경이 65mm. 급수탑 같은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이어야 되고요. 개폐 밸브는 지상으로부터 1.5에서 1.7m. 저수조 같은 경우는요, 그죠? 자, 흡입하는 흡수 부분의 수심은 얼마? 0.5m 이상이어야 된다. 0.5m 이상이어야 된다. 되죠?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낙차, 그죠? 낙차는 얼마? 4.5m 이하여야 된다. 4.5m가 넘어가게 되면은 물이 잘 안 올라온다고요. 그 다음에 흡입구, 요 부분, 요 흡입구의 구경은 60cm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7조 볼게요. 7조. 자,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를 하는데요. 자, 소방용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요런 거는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체크를 합니다. 조사를 한다고요. 조사를 하고요. 조사하는 김에, 그죠? 2번 보세요. 소방 대상물의 인접한 도로의 폭. 소방자동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폭이 바뀌었는지, 그죠? 교통사항은 어떤지, 이게 항상 이게 정체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도로 주변에 토지가 높은지 낮은지, 진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개황. 개황이 뭐냐면은 건축물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든가, 뭐 높다든가, 그래서 시야가 어떻게 확보되는가, 뭐 이런 거죠. 건축물의 개황. 그 밖에 소화 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동인구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유동인구.
조사 결과는 몇 년 동안 보관한다? 2년 동안 보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8조 볼게요. 상호 응원 협정. 요게 이제 어떤 지역에 불이 났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다른 쪽에서 이렇게 지원 나오는 경우죠. 그죠? 그랬을 때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재 경계 진압 활동하고요. 구조 구급 업무 지원하고요. 화재 조사 활동 같은 경우도 하고요.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같은 것도 하고요. 하는데 뭐가 없냐면요. 이 각각 훈련 이런 게 없어요. 교육, 훈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주에 있는 소방관이요. 창원 가서 교육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지휘 받으면서. 그죠? 그죠? 훈련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출동할 때 출동 어떻게 할 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없다. 그 이야기예요. 나머지들은 이제 뭐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데요. 소요 경비 부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요청한 쪽에서 대부분 하게 돼 있죠. 시도지사가 이렇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 볼게요. 구조 보시면 자, 소방교육 훈련의 종류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소방청장이 수립하고요.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은 연 몇 회 실시한다? 1회 실시한다. 자, 소방안전교육입니다. 과 훈련. 소방안전교육이에요. 1년에 몇 번 실시한다? 1년에 한 번. 1년에 몇 번 실시한다? 한 번. 한 번 이상이죠. 한 번 보통 실시해요. 자, 소방교육의 훈련과 종류가 있는데요. 화재 진압하는 사람은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 물론 소방공무원도 포함되죠. 그죠? 무용용, 그죠? 무무용, 무무용. 그랬죠. 그죠? 자, 인명구조는요.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하는데요. 자, 인명은 구조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구조 활동은요. 인명구조 활동은 자, 이거 구조입니다. 구조. 근데 응급처치 활동은요. 뭐라 그래요? 구급이라 그럽니다. 그냥 보면 다 아실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인명구조 활동 그러고 이 구급이란 말을 씁니다. 맞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아니라고요. 인명구조 훈련은요. 구조 업무를 담당하고요. 자, 응급처치 훈련은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3번 볼게요. 3번. 위에는요. 소방안전교육이었어요. 그죠? 소방안전교육. 그런데 3번 보세요. 3번. 소방교육과 훈련은 이 소방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소방교육과 훈련은 몇 년마다? 2년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교육과 훈련 기간은 몇 주 이상? 2주 이상 체크합니다. 위에 있는 안전교육과 보이죠? 그죠?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은 있습니까?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나와있죠? 그죠?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은 소방교육훈련과 훈련은 몇 년마다? 2년마다 1년, 한 번 이상 실시하고요. 훈련 기간은 얼마다? 2주 이상이다. 2주 이상이다. 기억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10조 볼게요. 엄청 중요한데요. 다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자,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이 있습니다. 소방신호는 경계, 발화, 해제, 훈련이 있어요. 그죠? 경계 신호는 불이 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죠?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가 인정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 발령합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불날 때 감지기 같은 경우도 교차 회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죠? A, B 두 개의 회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회로에서만 신호를 보내면은 뭐예요? 경계 이렇게 경보등이 뜬다고 경보등이. 그랬다가 두 개 다 작동을 하게 되면 그때 사이렌 울리고 막 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경계 신호. 경계 신호. 화재 위험 경보시 발령한다고요. 발화 신호는 진짜 불이 났을 때. 해제 신호는 불이 다 꺼졌을 때. 훈련은 그냥 훈련할 때. 그때 사용하는 신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치는 경우가 있고 사이렌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경계 신호는 3초 간격으로 30초씩 3회. 그죠? 그죠? 사이렌은 어떻게 돼요? 30초 울리고 5초 쉬고 30초 울리고 5초 쉬고. 그죠?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발화 신호는요. 짧게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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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발화 신호. 그죠? 타종은요. 난타. 경계 신호는요. 길고 짧기 때문에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그런다고요. 해제 신호는요. 그냥 한 번 탱 치면 돼요. 1분간 1회 쭉 그냥 사이렌 1분 동안 울리고 끝나요. 훈련 신호는요. 자,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입니다. 그러니까 1분 울리고 10초 쉬고 1분 울리고 10초 쉬고 1분 울리고 10초 쉬고. 그죠? 타종은요. 땡땡땡 이렇게 칩니다. 땡땡땡 또 좀 쉬었다가 땡땡땡 이렇게 칩니다. 자, 신호 방법은 경계, 발화, 해제, 훈련이 있고요. 사이렌 신호 알아두십시오. 타종보다는 사이렌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요. 자, 11조 보겠습니다. 11조. 자, 화재 조사합니다. 화재 조사. 자, 1번 앞에 별표 치세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재 조사는 불 다 끝나고 불 다 끄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화재 조사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화재 조사는요. 소화 활동과 동시에 실시. 거기다 줄 거세요. 소화 활동과 동시에 실시합니다. 뭐 나머지 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아실 거고요. 자, 13조 볼게요. 화재조사. 화재조사는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화재조사 관련된 자격증이 있거든요.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뭐요? 몇 년마다? 2년마다 보수교육을 합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화재조사 관련돼서 어떤 뭐 특별한 기술이 생겼다든가 장비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좀 더 추가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2년마다 전문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부 교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화재조사 참여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받고 해라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니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1번은 알아서 푸시고요. 소방상황실에 실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 1번. 사상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이재빈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재산 피해액이 50억. 가스 화재.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사망자가 몇 명 이상? 5명 이상. 사상자는 몇 명 이상? 10명. 그죠? 기억나죠? 자,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 종류, 규격별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격중, 국내 조달품. 국내 조달품의 가격 기준은 뭐예요? 뭐예요? 정부 고시 가격이죠? 정부 고시 가격. 그죠? 수입 물품은 해외 시장의 시가고요. 만약에 해외 시장에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공신력이 있는, 그죠? 물가조사기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평균 가격 낸다 그랬어요. 그죠? 4번.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및 주거지역의, 이걸 안 했네요. 잠깐만요. 이거 겁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걸 제가 왜 뺐을까?
자, 6조 다시 볼게요. 6조. 죄송합니다. 6조 다시 볼게요. 6조. 지금 왜 뺐죠? 자, 6조 볼게요. 소방용수시설이 있어요. 소방용수시설. 만약에 여기에 소화전이 있다 그래 볼게요. 이 소화전이. 이게 소화전이 있어요. 소화전. 뭐, 소화전이 있거나 저수조가 있거나 만약에 소화전이 있어요. 소화전. 이 소화전은 설치를 할 때요. 그죠? 그 주위가 뭐일 경우에 사람이 사는 지역이거나, 그죠? 주거시설이거나, 아니면 거기가 뭐 이제 상업지역이거나, 그죠? 공장이 많이 있는 공업지역일 경우에. 그러니까, 요런 경우가 이제 화재가 자주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화전은 여기로부터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 건물은 몇 미터 이내에 있어야 돼요? 100m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100m 이내에 있어야 돼요. 100m 이하. 수평거리가 100m 이하. 이 되죠? 주거, 상업, 공업은 몇 미터 이내에 소화전이나, 그죠? 급수탑이나, 아니면 저수조가 몇 미터 이내마다 있어야 돼요? 100m 이내마다 있어야 된다고요. 몇 미터? 100m. 이 수평거리. 이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지역, 이 아닌 경우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되겠죠, 그죠? 2m가 몇 미터라고요? 140이에요. 140. 140m 이하에 있으면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소방용수시설은요, 소방용수시설은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 가까이 있다는 기준이 100m 이내입니다. 그 외 지역은요, 그 외 지역은 140m다. 자, 그래 놓고 다시 돌아올게요. 정신없죠? 어딘가요? 여기죠. 자, 4번 볼게요. 4번.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중 주거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100m 이하. 되죠? 5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소방용수시설의 저수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거. 흡수 부분의 수심은 0.5m 이상 돼야 된다. 물이 그 이상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상 되면 물을 뽑아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죠? 공동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공기가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압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손실 수도 계산하고 할 때 배관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압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빨대가 1m짜리 빨대로 빨아 올려 보세요. 쉽지 않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다 맞는데요.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일 것이 맞죠. 그죠? 자, 흡수구의 투입구는 사각형일 있고 60, 원형일 경우에도 지름이 60, 그죠? 60 이상일 것.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급수탑의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이다. 맞죠? 그죠? 급수탑의 개폐율부는 지상부 0.8에서 1.5, 0.8에서 1.5는 전기 설비에 전기 관련된 스위치예요. 자동화될 탐지 설비라든가 이런 게 높이들이 다 0.8에서 1.5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계식이잖아요. 그래서 1.5에서 1.7, 그죠? 1.5에서 1.7. 소화전은 당연히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으로 구조로 한다. 맞고요. 4번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소방물과의 수평거리는 100m 이하에 된다. 맞죠? 그죠? 이런 소방용수 같은 경우에는 지리조사나 실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몇 년간 보관한다고요? 2년간 보관합니다. 2년간 보관합니다. 2년간 보관합니다. 자, 9번 볼게요. 소방 업무의 상호 응원 협정 사항이 아닌 것 그랬죠. 그죠? 자,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 그죠? 소방 응원 출동 지역과 규모, 응원 출동의 요청 방법. 그죠? 출동 때문에 지휘관하는 당연히 요청한 쪽에 있죠. 그죠? 협정할 사항이 아니죠. 그죠? 답은 4번일 거고. 자, 10번.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은 누가 세워요? 소방청장이 세우고요. 그죠? 자, 11번. 소방대원에게 실시하는 소방교육과 훈련이죠. 그죠? 우리가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몇 주 동안 해요? 2주 동안 하고요. 그죠? 소방안전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 뭐, 그렇죠. 그죠? 자, 12번 볼게요.
소방교육 훈련과 종류와 종류별 소방교육 훈련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런데 3번 보세요. 응급처치 훈련 그러고 구조 그러고 나왔죠. 그죠? 구조가 아니고 뭐예요? 구급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문제 거지 같은 문제입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될 거고요. 13번 소방신호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죠. 그죠? 바라, 경계, 훈련, 출동. 뭐 했어요? 출동 훈련은 없죠? 출동 신호는 없습니다. 바라, 경계, 훈련, 해제 이렇게 4개가 있죠. 그죠? 자, 14번 알아서 푸세요. 2번 보시면 예방신호는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는 인정. 이 경계신호죠. 그죠? 자, 소방신호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거 이거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소방신호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수신호라는 건 없어요. 수신호. 뭐 길을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통풍대 그래서 바람을 이용하고 이렇게 휘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로 한 옛날에 그랬어요. 요새는 다 다종이나 사이렌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게시판 쓰기도 하고요. 17번 화재가 발생할 때 화재 조사 시기는 동시에 한다 그랬어요. 그죠? 18번 화재 원인 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거 화재 원인 조사죠. 그죠? 화재 원인 조사는 발화, 연소 이런 거 있었죠. 그죠? 피난 그죠? 훈련 상황 조사는 없습니다. 근데 화재 원인 조사에 피난 상황 조사도 사실은 아닌데, 그죠? 원인 조사기 때문에 왜 화재가 일어났는지를 물어봤잖아요. 문제 좀 이상한 거죠, 그죠? 화재가 왜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는데 피난 상황은 또 아니죠. 답은 2번과 4번입니다. 누가 낸 문제야? 제가 안 냈습니다. 자, 20번 화재 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몇 년마다 전문 보수 교육 2년마다 한 번씩 그죠? 자, 끝났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도 여러분 그냥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 10분쯤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부담감 없이 계속 읽다 보면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법규 공부를 했어요. 뭐 시험 볼 건 아니지만.